네, DC형 그리고 IRP형 퇴직연금 직접 운용하고 계신 직장인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소식입니다. 이 퇴직연금의 사전 지정 운용제도 디폴트 옵션이 오는 12일부터 도입됩니다. 원하는 상품 종류를 사전에 한 번만 선택해두면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방식인데 사실상 제로에 가깝던 수익률이 개선될지 기대됩니다. 먼저 배성재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디폴트 옵션, 말만 들어도 상당히 멀고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디폴트 옵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선 내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 중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운용 주체에 따라서 이 DB형과 DC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 디폴트 옵션이 적용되는 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확정 기여형, DC형에만 적용됩니다. DB형은 말 그대로 확정 급여, 즉 회사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정해두고 회사 내에 퇴직금을 쌓아두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운용하다 손실이 나면 회사가 이 손실분을 메워야 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연금 계좌에 넣어줍니다. 받은 돈은 근로자가 마음대로 투자 가능합니다. 보통 급여가 매년 물가보다 많이 오르는 직업이면 DB형을, 스스로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면 DC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DC형의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는 이유는 뭘까? 개인이 DC형에 가입해도 적극적인 운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그동안 수익률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DC형 퇴직연금의 대부분이 고수익을 추구하는 실적 배당형보다는 안전한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일찍이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미국이나 호주, 일본과 비교해 원리금 보장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자산운용사가 연금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주는 제도. 가입자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돈이 굴러갑니다.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도입을 열어둔 나라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상당히 낮은 상황. 디폴트 옵션 도입과 함께 DB형, 원리금 보장형에 편중된 퇴직연금 투자 관행이 변화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네, 디폴트 옵션이 가져올 변화, 김종학 기자와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퇴직연금 수익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수익률 좀 높여보겠다. 그게 이번 제도 취지 아닙니까? 네, 디폴트 옵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수익률을 조금 더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준다라는 겁니다. 예. 네,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이 노후 자금으로서 중요하다는 거를 알지만 투자 위험이 높은 상품들을 이 중에 가려내기가 좀 어렵고 세금까지 셈법이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방치해두다시피 해서 이제 수익률이 낮아졌던 게 바로 퇴직연금의 현실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현황을 이제 집계를 하고 있는데 2017년 이후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94%, 아까 말씀하신 거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성과가 좋지 못하다는 평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담당자들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자면은 뭐 관행적으로 아니면 혹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예금이나 적금에 넣어서 원리금을 좀 더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시장 환경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그동안에는 유연하게 선택을 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안이 전혀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실제 금융투자협회가 한번 설문을 진행을 해봤더니 퇴직연금을 본인이 이제 DC형으로 가입을 하고서도 직접 운용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전체 27%나 됐고 이렇게 되면 요즘처럼 하락할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손실을 그대로 떠안게 되겠죠. 예. 또 그리고 지금 이 나오는 원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본인이 DB형인지 DC형인지 응답을 한 사람을 빼고 잘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30.6%. 그러니까 3분의 1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사실은 거의 무관심하다. 이렇게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연금 상품의 수익률이 낮더라도 운용사에 이제 다른 자산으로 그럼 바꿔보겠다라던가 이제 운용 지시를 내릴 수가 있도록 현실적으로는 사실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조치를 하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지 수익률 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법인 이 퇴직연금 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작년에 이제 통과를 했고 이게 이달 12일에 시행이 되면서 사전 지정 운용 제도 디폴트 옵션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장기간에 이렇게 금리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거는 당장은 원금은 지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괜찮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는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런 운용 방법을 좀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근로자들한테 일일이 가서 바꾸십시오 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그냥 기본 값을 바꿔주는 게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제도적으로 편의상 디폴트 옵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이 퇴직연금 제도가 일찌감치 발달한 뭐 영국이나 호주 같은 곳에서는 네스트, 마이슈퍼 이런 이름으로 가입자가 조금 더 인지하기 쉬운 용어로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퇴직연금 이 디폴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노후 자금인 이 노후 자금을 그동안 방치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투자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고 각국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아주 크다라고 한 부분이 이런 제도 이름에서도 조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도 좀 제도 이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이들 의견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자료 나온 거 보면은 DC형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예. 있던데 DC형 가입하신 분들에게만 이 디폴트 옵션이 적용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이제 회사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DB형 내지 DC형 아니면 이제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을 쓸 수가 있는데 예. 이번에 이제 디폴트 옵션을 적용하는 것은 DB형이 아닌 DC형 그리고 IRP 이렇게 약간 운용을 조금 더 변동성 있는 상품들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투자자들의 선택지를 좀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좀 위험 상품들은 뭐 선택을 하더라도 뭐 그동안에 이제 뭐 방법이 맞지 않았었던 거를 이제 좀 보완한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DB형 가입자들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DB형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요. DB형 같은 경우에는 이미 회사가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고 손실이 나더라도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보수적인 방법이라서 이번 제도에서는 빠졌습니다. 대신에 이제 근로자가 직접 관리해서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DC형이나 IRP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굴릴 수 있도록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따로 이제 떼서 붙여주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지 좀 찾아보면 DC형 가입자들을 포함해서 전체 가입자의 41% 정도가 이번 제도 변경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이들 모두가 이제 다 디폴트 옵션으로 바로 바뀌는 건 아닌데요. 7월 12일부터 제도가 바뀌더라도 이 DC형은 이제 급여를 적립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회사 그리고 노조 이렇게 근로자 간의 합의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 규모에 따라서 이 시행 시점이 또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만일 1년 단위로 이제 근로자가 관리할 수 있는 계좌에 넣어서 운용하는 이제 DC형을 디폴트 옵션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이제 제도를 변경하겠다라고 안내하고 또 실제로 이 상품을 정말 운용할 거냐라고 확인하는 과정들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한 6주 정도 더 이제 뭐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정도에 이제 실제로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원리금을 보장하는 예적금 등의 이제 만기가 돌아와서 펀드를 이제 갈아타겠다라고 혹시라도 결정한 투자자라면 역시 이제 뭐 가을께나 내년 정도에 실제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되는 것이고요. DC형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DB형에서 직접 뭐 갈아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좀 이번 디폴트 옵션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또 혹은 이직이나 새로 입사를 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는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실제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투자자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디폴트 옵션을 적용 안 받겠다라고 하면 안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뭐 디폴트 옵션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노사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해서 어떤 상품을 받아들일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자산운용사가 제시하는 상품들 중에서 물론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받아들여진 상품들에 한해서만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약간의 제약 요소도 이번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이제 DC형인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제 DB형이지만 이번에 DC형으로 바꿔보고 싶은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고 예. 그리고 뭐 이번에 적용이 실제로 되는 데까지는 한 6주 정도 걸린다 이런 얘기인데 네. 지금 IRP도 적용이 된다라고 네. 하는데 IRP는 또 DC형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제 불리는 이 퇴직연금 제도이고요. 예. 그러니까 DC형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이제 회사가 책임을 지고 손실이 나더라도 이제 운용을 같이 대신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조금 더 재량껏 투자를 하고 싶은 경우에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고 또 IRP 같은 경우에는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꼭 반드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퇴직금을 받아서 일시로 소진하지 말고 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정부가 기왕이면 오랫동안 투자하라고 만든 제도이고 또 뭐 납입을 하게 되면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채웠을 경우에도 이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력으로 측면에서 이직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계좌겠네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근로자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많은 상품이긴 합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운용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도 조금 더 해야 하니까 이런 번거로움이 역시 있다라는 점은 단점으로 조금
좀 지적돼 왔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적용 대상 세부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직장인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디폴트 옵션이 도입이 됐을 때 지금보다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느냐 하는 네. 부분일 것 같거든요. 디폴트 옵션을 적용하는 게 확실히 더 유리한가요? 디폴트 옵션을 적용했을 경우에 기대되는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게 이제 업계나 이제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예. 최근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워낙에 낮았었기 때문에 연 3%도 되지 않았고 작년에는 겨우 2%에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원리금 보장 상품을 반드시 편입하도록 되어 있는 그동안의 제도였다 보니까 손실을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런 성과가 나왔었던 걸로 보이고요. 예. 지난해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이 한 1.35% 정도 2020년 기준으로 그렇게 되고요. 펀드를 활용한 실적 배당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6.42% 정도로 역시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 배당형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예. 디폴트 옵션은 이제 적립금의 30% 정도를 원리금 보장형에 넣도록 하던 그동안의 제한을 완전히 풀었기 때문에 이런 원리금 보장형, 보통 예적금으로 불리는 이런 상품들에 넣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가입자의 성향이나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의 편차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령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인 예적금을 반드시 편입할 필요는 없지만 주식이나 채권 등에 좀 분산하는 경우도 해당이 될 것이고 또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생애주기에 맞춘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경우도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느 정도 수익이 기대되느냐 이런 부분은 해외 사례를 조금 더 참고해 볼 수 있는데 네. 먼저 제도를 시행한 사례를 보자면 미국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8.6%, 호주는 7.7%로 매우 높은 수익을 냈습니다. 예. 심지어 한국처럼 원리금 보장을 아주 선호하는 나라로 알려진 일본 같은 경우에도 5.5%로 이 디폴트 옵션을 선택했을 때 우리보다 그동안에 높은 성과를 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다만 이 호주 최대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 손실을 냈다라는 소식도 오늘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다만 이제 운용업계나 이제 연금 전문가들 얘기로는 오히려 이런 시기를 활용해서 매달 적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를 이어가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10년이나 2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봤을 때는 오히려 투자를 활용하는 좋은 기회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만 만기가 있고 투자 상품 만기가 없잖아요. 그 만기가 돌아온다는 것은 원리금 보장 상품 만기 돌아올 때마다 계속 투자 상품으로 이렇게 변경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 상품의 비중들이 시장경제 DCE 내에서 늘어나면서 수익률이 개선의 여지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디폴트 옵션에 들어가는 상품들을 그럼 어떤 것들이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이제 정해주는 상품들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이번 달에 내놨는데 펀드 유형이 크게 타겟 데이트 펀드, 이제 퇴직 시점에 맞춰서 운영하는 펀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밸런스 펀드, 스테이블 밸류 펀드, 사회 간접 자본 펀드 이렇게 4종을 우선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업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현재 한 300조 정도 되는 퇴직연금의 10% 정도가 이러한 4개의 종류의 펀드로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난해에만 40% 정도 규모가 커진 타겟 데이트 펀드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2030 세대 혹은 4050 세대처럼 은퇴 시점에 따라서 이 선택지를 조금 더 간결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TDF 펀드 가입을 두고 또 이제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자산운용사 혹은 판매를 맡은 은행이나 증권사, 금융사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익률이라는 게 퇴직 시기가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지금은 또 예적금이 아무래도 좀 수익률이 예년보다 높은 편이니까 원리금 보장 상품 무조건 불리하다고만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또 위협적인 투자를 하라는 말은 아니니까 이 사전 지정 상품 어떤 걸로 할지는 자신의 사정에 따라서 잘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 기자 오늘 마지막으로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정리해보죠. 네, 오늘 유튜브 제목은 미국은 8.6%, 한국은 2.7%, 퇴직연금 수익률의 비결 이렇게 정해봤고요. 해시태그는 한국 시장에서 디폴트 옵션 성공할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저기 자막을 보니까 오늘 이게 시리즈 첫 번째 물인 것 같은데 네. 시리즈가 앞으로 계속되는 겁니까?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디폴트 옵션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간결하게 어떤 제도인지 어떤 상품들을 선택하면 좋을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계속 가져보겠습니다. 내일도 나온다는 거죠? 네. 어떤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TDF, 타겟 데이트 펀드가 상당히 유사한 상품도 많지만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점이 있거든요. 어떤 펀드를 선택했을 때 내 기대 수익률, 내 노후의 자금을 조금 더 많이 마련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죠. 증권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